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일까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이 한 사람의 손끝에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엔 아직도 그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대답 없는 인사를 건네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텨온 시간. 그런데 어느 봄밤 그 긴 외로움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한 남자의 그것에 나는 나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도 조금 흔들려도 괜찮을까요? 해질 무렵 서쪽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벽에 가느다란 그림자를 들이운다. 미연은 늘 앉던 소파 한쪽 끝에 몸을 기대고 오늘도 그 자리에 놓인 액자를 바라본다. 은빛 테두리 안에 담긴 남편의 미소. 남편이 떠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린 바람이 분다. 오늘도 잘 다녀왔어요, 여보. 습관처럼 중얼거린다. 처음엔 정말로 대답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시작한 인사였다. 하지만 이젠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 말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저 텅 빈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목소리. 그 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되돌아와 집 안 구석구석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때마다 미연은 자신이 너무 오래 이 집에 머물러 버린 건 아닌지 문득 겁이 났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팔자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이 집을 지을 때만 해도 여기는 두 사람만의 작은 우주였다. 조그마한 마당에는 철쭉과 채송화를 심었고 겨울이 오면 나무벽 난로에 장작을 넣어 함께 몸을 녹이곤 했다. 벽난로 앞에 앉아 손을 맞잡고 도란도란 얘기하던 그 밤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의 거친 손바닥,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 잠들기 전 항상 그녀의 이마에 해주던 가벼운 입맞춤과 그와 나눈 뜨거운 밤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옛날처럼 아득하다. 그 시절의 웃음소리가 벽에 붙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움이란 참 이상했다.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짙어져서 목을 조였다. 가끔은 남편의 체온이 식탁 의자에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그가 늘 앉던 자리를 지나갈 때면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미연은 눈길을 돌려 창문 밖을 본다. 마당 한켠에 놓인 화분들에는 이제 이름 모를 잡초들이 제멋대로 올라와 있었다. 예전에는 계절마다 꽃을 갈아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이었다. 남편이 우리 집 정원사라고 부르며 웃어주던 그 화분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가라앉을수록 집도 조금씩 주인을 닮아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목을 대가 아릿하게 흔들린다. 목소리가 쉬어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대답 없는 물음이 또다시 공기에 녹아 사라진다. 시간이 멈춘 듯한 거실은 그저 조용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 무감각해진 것 같았다.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 남편의 기일, 결혼기념일, 그의 생일만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올해도 어느새 봄이 다 지나가고 있었다. 매해 봄마다 남편이 좋아하던 동해바다 여행이라도 가볼까 하다 결국 마음을 접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자꾸만 더 깊은 허전함만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안방에 들어가지 못한 지도 석 달이 넘었다. 문 앞에 서서 노쇠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또 고개를 떨군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좋으련만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꼭 하루 종일 눈물을 쏟아버릴 것 같았다. 그 대신 부엌으로 향해 식탁 위에 놓아둔 낡은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컵 안에서 물김이 소용돌이치며 작은 김이 피어올랐다. 이 컵도 남편이 아끼던 것이었다.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금이 가 있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걸 바라보다가 다시금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향이 떠올라 괜히 목이 메인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쓸쓸하진 않았을 텐데. 혼잣말이 입술에서 빠져나오자 눈가가 찌릿하게 시큰거린다. 미연은 손등으로 서둘러 눈가를 훔친다. 이제 그만 그리움에 지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리움을 놓아버리는 것이 그를 완전히 버리는 일처럼 느껴져서 차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저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돈다. 혼자 살기에는 버겁고 너무 넓어서 자신이 더 작고 초라한 존재로 느껴졌다. 특히 밤이면 온 집안이 알 수 없는 소리들로 가득했다. 어쩌면 그래서일까? 최근 부쩍 1층만이라도 다른 누군가가 함께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낯선 사람의 기척이라도 있으면 이 공허하고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질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후회와 번거로움만 남길 뿐일까? 낯선 이와의 동거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해가 기울어 거실이 점점 어두워진다. 미연은 오래된 스탠드 조명을 켜려다 잠시 멈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른다. 그래. 나도 이제 좀 변해야 할 때가 됐지. 아직 목소리가 떨리지만 그 말에는 오랜 망설임 끝에 내린 작은 결심이 스며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보자. 더 이상 이 큰 집에서 혼자 메아리와 대화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 봄바람이 부는 오후였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진 듯 대문 앞에 작은 벚꽃잎이 흩날렸다. 미연은 마당을 쓸다 말고 먼 발치에서 골목길로 들어오는 흰색 승합차를 바라보았다. 차가 천천히 다가와 집 앞에 멈추더니 운전석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내렸다.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를 쓴 약간은 구부정한 어깨의 중년 남자였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다. 그가 문을 닫고 이쪽으로 다가오자 미연은 반사적으로 빗자루를 내려두었다. 사람이 오랜만에 집 앞을 찾는다는 게 이상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연락드렸던 이영호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미연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자의 책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는 잔주름이 많았다. 어쩐지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그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 떨림이 상대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영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두 손을 비볐다. 짐이 좀 많아서 번거롭게 해드리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옮기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연도 마음이 바쁘게 두근거렸다. 이 집에 다른 사람의 기척이 들어온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현관문을 지나간 건 배달원이나 우편물 배달부뿐이었다. 이제 이 낯선 남자가 집 일부를 함께 쓴다는 생각이 실감나지 않았다. 영호는 차로 돌아가 트렁크를 열었다. 박스 위에 얇은 커피 포대가 몇 장 놓여 있었다.
그가 봉투를 조심스레 내리고 다시 미연 쪽으로 향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쓰는 원두입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시면 좀 드릴게요.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드려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미연은 그의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결혼반지 자국을 보았다. 작게 움푹 패인 흔적이 오래전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자신의 손가락을 문득 내려다봤다. 오래전에 빼둔 반지가 떠올라 마음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어쩐지 이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짐을 옮기는 동안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집이 그만큼 오랫동안 적막했다는 뜻이었다. 영호가 세 번째 상자를 옮기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생각보다 짐이 많네요. 혼자 살면서도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별것도 없는데 버리진 못하고 다 남겨두고 살아요.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잠시 마주 섰다. 서로에게 묘하게 비슷한 공기가 감돌았다. 같은 외로움에 익숙해진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런 공기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혹시 집 구조는 다 보셨죠? 네, 아래층이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방 하나랑 거실, 작은 부엌 정도예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연은 문득 이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길 바라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니 조바심이 났다. 오랫동안 자기만의 공간이었던 곳이 바뀔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이 사람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영호가 마지막 짐을 옮기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는 감사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미연도 따라 웃었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조용히 지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기척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미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너무 솔직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바람이 마당에 놓인 화분 사이를 지나가며 벚꽃잎 몇 장을 떨어뜨렸다. 연분홍 꽃잎이 두 사람 사이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순간 이 집이 아주 조금 덜 쓸쓸해진 것 같았다. 영호가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차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정말 이웃이 된 거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과의 교감이었다. 그리고 미연은 알았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집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오면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미연에게 정막은 익숙한 공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정막 속에 다른 기척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전등 스위치 켜는 소리,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 낮은 음악. 그 모든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느 저녁 미연은 부엌에 서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었다. 허리를 펴고 창문을 바라보는데 현관문 앞에 영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가 문 밖에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레 벨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미연의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다. 아, 오셨어요? 문을 열자 영호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그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이거 제가 가게에서 굽는 쿠키인데 좀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연은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가 내미는 쿠키 봉투를 받아들고 손끝이 스칠 뻔해 급히 몸을 조금 물렸다. 그 순간 잠깐 눈길이 마주쳤다. 영호의 눈에 조심스러운 배려와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꺼내고 나서 미연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초대하지 않던 부엌이 오늘따라 조금 덜 외로워 보였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면 잠깐만요. 부엌에 들어선 그가 의자에 앉자 미연은 서둘러 찬장을 열어 머그컵을 꺼냈다. 컵을 고르는 손이 부쩍 떨렸다. 이런 긴장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인 것도 처음이었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원래는 매일 마시죠. 지금도 카페에서 일하면서 커피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영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 미연도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렸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그 소리가 어쩐지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다. 미연은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 벌써 20년 넘었어요. 아내가 있을 때부터 같이 했는데, 이제는 혼자네요. 말이 끝나자 잠시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미연은 그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손에 힘을 주었다. 영호의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너무나 익숙했다. 영호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바쁘게 일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믿고 살았어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견뎌온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커피가 다 내려지고 미연은 컵 2개를 조심스레 테이블에 놓았다. 영호가 컵을 들어 올리며 작게 말했다. 이 집 따뜻하네요. 그런가요? 저는 늘 추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 미연의 가슴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다. 그 말이 다정하게 느껴져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혼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스함이 부엌에 번져나갔다.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게.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호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외롭죠. 특히 밤에 혼자 저녁을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요. 밥을 차려놓고도 먹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가게에 더 늦게까지 있곤 해요. 집에 오는 걸 미루고 싶어서. 그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잠들곤 했다.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게 꿈만 같아요. 영호의 솔직한 고백에 미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만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니.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시간이.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밖에서는 봄밤의 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테이블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커피 한 잔 해도 될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대답에 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미연도 따라 웃었다. 오랫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어떤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어쩌면 이 작은 대화가 지난 수년의 외로움을 조금은 녹여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바깥에는 봄밤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부엌에 번지던 커피 향이 유난히 달콤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밤 공기가 유난히 후덥지근하던 날이었다. 햇빛이 완전히 가신 마당에는 작은 벌레 소리만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미연은 부엌 창문을 열어두고 저녁 설거지를 마쳤다. 텅 빈 집에 익숙한 정막이 내려앉았지만 오늘따라 그 정막이 더 두껍게 느껴졌다.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향하려는 순간이었다. 툭 하고 무언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집안이 한순간에 깜깜해졌다. 전기가 나간 것이다. 미연은 그대로 멈춰섰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집에 혼자 남은 기분이 유난히 더 무서워졌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해버렸다. 늘 보던 가구들조차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같았다. 왜 하필 지금? 작게 혼잣말을 했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휴대폰을 찾아 불빛을 켜보려 했지만 낮에 배터리가 다 닳아 충전기에 꽂아 두어야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캄캄한 집안에서 미연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숨이 가빠와서 제대로 들이쉴 수가 없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낮은 발걸음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몰려왔다. 혹시 강도나 도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미연 씨 계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영호였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내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쌓였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아, 네, 여기 있어요. 영호가 작은 손전등을 켜들고 계단을 올라왔다. 손전등의 불빛은 흔들리며 거실 바닥과 벽을 비추었다. 빛 속에서 영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표정은 어쩐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신중했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놀랐어요. 전기가 나가다니. 미연의 목소리가 떨려서 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집안이 갑자기 낯선 동굴 같았다. 평소엔 무심하던 전등과 TV 불빛이 이렇게까지 큰 위로였나 싶었다. 밝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영호는 거실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주위를 살폈다. 아마 마을 변전소 쪽 문제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돌아올 거예요. 그렇겠죠? 혼자 있으니. 별일 아닌데도 괜히 겁이 나네요. 어두움 속에서 말끝이 흔들렸다. 영호는 미연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손전등을 내려 비추며 낮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 이해와 연민이 스며 있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첫 해 겨울 전기가 끊겼을 때 그때 혼자 앉아있던 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말을 듣자 미연은 천천히 영호를 바라봤다. 서로의 눈빛이 손전등빛 안에서 잠시 겹쳤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였다. 조금만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연은 조심스레 부탁했다. 이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금방이라도 얼굴이 달아오를 것 같았다. 하지만 영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그는 작은 테이블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미연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집안은 여전히 깜깜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서로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미연은 손끝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고 싶어서였다. 영호가 있어도 여전히 긴장되었다. 참, 바람이 시원하네요. 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서 미연도 작게 웃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고요한 밤은 오랜만이에요. 그때 손전등 불빛이 살짝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더 가깝게 비추었다. 빛 속에서 서로의 주름과 표정이 또렷이 보였다. 미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다. 괜찮으시면 이거 덮으세요. 영호가 가져온 작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미연의 무릎 위에 놓았다. 그 순간 담요 끝자락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볍고 부드러운 그 접촉에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친절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아무 일도 아닌데도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잠시만 이러고 있으면 금방 불이 돌아올 거예요. 그 말에 미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이 괜히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도 아직 누군가의 온기를 바라나 봐. 생각만으로도 부끄러워서 담요 끝을 꽉 움켜쥐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집안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이 켜진 것만 같았다. 어둠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담요 끝자락을 꼭 쥔 채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군다. 어두운 거실에 둘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마치 작은 배에 함께 타고 밤바다를 건너는 기분이었다. 영호의 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영호는 담요를 건네고 나서 잠시 머뭇거렸다. 손전등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빛이 벽을 타고 올라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가 서로 이어져 하나로 섞여 보였다. 이런 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을 꺼냈지만 그 말 사이에 묘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혼자가 아닌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었다. 미연은 담요를 매만지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게 낯설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지만 내뱉고 나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혼자 지내온 세월 동안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 척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불빛 속에 그의 표정이 드러났다. 조금 부끄럽고 또 조금 안도하는 얼굴이었다. 사실은요. 그가 입을 열었다. 미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어서 나올 말이 두렵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편했다고요? 네. 그냥 무슨 기척이랄까. 여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온몸이 조용히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담요 끝을 손가락으로 조물거리기만 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될 비밀이
다 드러나 버린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작은 바람이 부엌 창문 사이로 스쳤다. 아까부터 열어둔 창문이 흔들리며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미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저도 비슷했어요. 네. 여기 앉아 계신 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한마디를 하고 나니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두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다니 자신도 놀라웠다. 영호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떨구며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의 웃음이 조용히 퍼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흘렀다.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미연은 테이블 위에 얹힌 손을 조금 움직였다. 담요 끝을 놓고 조심스럽게 손을 테이블 가까이 옮겼다. 그 작은 움직임이 너무 크게 느껴져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 순간 영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살짝 움직였다. 빛이 흔들려 두 손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리고 아주 잠깐 손끝이 스쳤다. 서로의 온기가 너무 가까워서 미연은 숨을 고르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나 지금 두렵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닫아둔 마음이 열릴까봐 무서운 기분. 하지만 그 두려움에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다. 다시 누군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영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고 그저 조용한 기다림이 있었다. 괜찮으시면 제가 좀 더 있을게요. 네. 그 대답이 나올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오늘 밤을 떠올리게 될 거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미연 씨. 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영호의 배려에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말에 영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미소가 느껴졌다. 잠시 후 변전소가 복구되었는지 갑자기 집안에 불이 켜졌다. 주황색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드러냈다. 밝아진 방 안에서 서로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담요를 꼭 쥔 미연의 손, 미세하게 떨리는 영호의 눈길. 모든 것이 더 또렷해져서 오히려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어쩌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그리고 미연은 알았다.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집안에 불이 켜졌지만 여전히 한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밝아진 전등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고스란히 바라보았다. 어둠이 거친 대신 더 숨길 수 없는 표정들이 드러났다. 미연의 볼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영호의 눈빛은 따뜻했다. 미연은 담요를 쥔 손에 다시 힘을 주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캄캄한 불빛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훤히 드러난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으니 더 어색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음은 조금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영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떨구었다. 얼굴이 살짝 상기된 게 느껴졌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며 작게 웃었다. 이렇게 밝으니까 더 민망하네요. 그 한마디에 미연도 피식 웃음이 났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오히려 얼굴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서로 말끝이 자꾸만 흐려졌다.
담요 사이로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느껴질 만큼 숨이 가빴다. 이제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영호는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전등을 집었다. 그리고 작은 빛을 끄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미연도 함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담요가 바닥에 살짝 떨어졌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네,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말을 하고 나서 미연은 짧게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살짝 저려왔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여는 건 아닐까? 이러다 남편과의 추억을 배신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죄책감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영호는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 정말 괜찮으셨죠? 그 물음에는 단순한 안부가 아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가 건네는 조심스러운 배려에 미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오히려. 이런 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영호의 얼굴에 부드러운 안도 같은 표정이 스쳤다. 그 표정을 보니 미연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가 차올랐다. 그들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시선을 맞춘 채 마음속에 올라오는 여러 감정을 서로가 알아채길 기다렸다. 부끄러움, 안도, 조심스러운 기쁨. 그 모든 게 밤 공기처럼 맑고 선명했다. 미연 씨. 네. 영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요. 나이도 이만큼인데. 영호의 솔직한 고백에 미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니.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하다는 것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해요. 부끄럽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영호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부끄럽지만 나쁘지 않은 감정.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앞으로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가끔, 아니 종종 만나 뵈어도 될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대답에 영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스며 있었다. 영호가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반쯤 열고 나서 다시 고개를 돌렸다. 미연 씨. 네. 언제든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제가 늘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이 너무 다정해서 미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가슴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다. 마치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미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실 불빛이 이제는 너무 밝아서 어쩐지 혼자 있는 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방금 그 말이 귓가에 또렷하게 맴돌았다. 제가 늘 여기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마치 따뜻한 담요를 다시 덮은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렸다. 미연은 바닥에 떨어진 담요를 주워들고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조금은 용기 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너무 벅차서 잠시 눈가가 시큰거렸다. 오래전에는 너무 당연해서 고마움을 몰랐던 것들이 떠올랐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밤을 견디는 것, 조용히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 작은 다정함이 얼마나 귀하고 큰 용기인지 깨닫는 밤이었다. 그리고 미연은 오늘 밤을 기억할 거라고 혼잣말처럼 다짐했다.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오후 미연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깜빡하고 불을 세게 틀어버렸다. 국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허둥지둥 불을 끄고 나니 초인종이 울렸다.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문 앞에 선 영호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순간 미연은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해. 영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으시면 다음엔 제가 요리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며칠이 지났다. 정전의 밤 이후 미연은 집안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아무도 오지 않던 거실에 이제는 커피 향이 종종 머물렀고 현관문 너머에 다른 삶의 기척이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 변화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 창문을 열고 아래층을 바라보곤 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 그리고 영호의 은색 자전거. 이제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때로는 영호가 자전거에 작은 화분을 매달고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그럴 때면 괜히 미소가 지어졌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다가 문득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7년 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 조금 마른 볼,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빛.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빛이었다. 미연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낮에는 바를 일 없던 색이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화장품 특유의 향이 살짝 풍겼다. 그 냄새가 가슴을 묘하게 쿡 찔렀다. 언제부터 화장을 그만두었을까? 이게 다 무슨 짓이람. 혼잣말이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갔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늘따라 예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다. 그날 오후 영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연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가게에 들르시겠어요? 괜히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닌데 드립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오래 잊고 살았던 설렘이 다시 몸을 덮어왔다. 가도 될까? 아니, 왜 안 돼? 미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영호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커피잔 2개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개를 들어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반가움과 작은 긴장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오셨네요. 네, 잠깐 나와봤어요. 잘 오셨어요. 이거 미연 씨 드시라고 내려봤어요. 영호가 테이블 위에 드립포트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마치 작은 새를 다루듯 커피잔을 천천히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미연은 자리에 앉으며 문득 스스로 놀랐다. 이토록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긴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요즘은 좀 어떠세요? 영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깔렸다. 그 물음에 미연은 한참 동안 대답을 찾지 못했다.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요? 그냥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말에 영호는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박자 느린 고요가 흘렸다. 그 고요가 싫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오후 해가 살짝 기울고 있었다. 빛이 테이블 위 커피잔에 반사되어 작은 금빛 파장을 만들었다.
그 파장이 두 사람의 눈길을 이어주는 것 같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미연은 시선을 테이블에 두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죠? 나이 들어서 이러는 게. 영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요. 전 오히려 반갑습니다. 왜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 말에 미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사실 요즘 아침이 기대돼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왜요? 집에서 나올 때 미연 씨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 솔직한 고백에 미연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부끄럽기보다는 기뻤다. 저도 창문으로 자꾸 아래층을 내려다봐요. 정말요? 네,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저도 일부러 자전거 정리하는 시간을 늦추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번졌다. 오래도록 고요하던 마음이 조용히 일렁였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미연이 먼저 물었다. 영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저야 좋죠. 매일이라도. 말을 하다 말고 영호는 얼굴을 붉혔다. 너무 솔직한 말을 한 것 같아서였다. 매일은 부담스러우니까 가끔씩만요. 미연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가끔이 점점 자주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물음에 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르겠기에 이렇게 설레는 것 같았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문득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볼이 조금 달아올라 있었다. 눈동자가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그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은 기뻤다. 봄이 완전히 왔다. 마당 끝에 놓은 화분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 있었다. 그 싱그러운 녹색을 바라보며 미연은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장면이 오늘은 유난히 가슴에 오래 머물렀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래층 현관이 살짝 열렸다. 영호가 은색 자전거에 바구니를 달고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다. 햇볕 아래 선 그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담백하고 조용했다. 영호가 고개를 들어 미연을 보았다. 그 눈길에 잠시 숨이 멎었다. 가볍게 인사를 하려던 순간 영호가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드리려고요. 미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기울였다. 뭔데요? 제가 직접 볶은 원두예요. 어제 드신 커피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지난 며칠이 한꺼번에 스쳐갔다. 정전의 밤, 담요의 온기, 조심스러운 눈빛, 작은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순간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사실. 감사해요. 미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러자 영호도 함께 고개를 떨궜다. 마당을 건너오는 봄바람이 둘 사이에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손끝에 작은 충동처럼 기분이 올라왔다. 이제 피하지 않아야겠다. 오랫동안 망설였던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 미연 씨, 영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담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제가 종종 이런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고백보다 더 큰 고백처럼 들렸다.
미연은 잠시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종이봉투를 꼭 쥐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작게 내뱉은 속마음에 두 볼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말을 드디어 꺼낸 것 같아 시원했다. 영호는 웃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깊고 긴 웃음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미연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말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떨렸다. 미연은 눈을 감았다.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퍼져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던 생기가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 말에 용기가 났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와 두 사람을 감쌌다. 그 순간 미연은 알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다시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혹시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게요. 우리 나이에.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말에 영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자주요. 현관 앞에서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랜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봄날처럼 두 사람의 표정에는 담담한 기쁨이 스며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같았다. 미연은 문득 고개를 들어 영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린 적이 있었나? 아니, 오랫동안 마음을 닫아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네. 매일이라도요.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럼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 네, 조심히 가세요. 영호가 자전거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미연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그 대답에 영호는 활짝 웃으며 자전거를 몰고 갔다. 미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미연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문을 열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방이 이제는 달리 보였다. 여전히 그리운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가두는 벽은 아니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봄밤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가슴이 조용히 벅차올랐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 마치 오래된 주문처럼 자신을 다독였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7년 전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빛이 있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미연은 알았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여자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는 걸.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창밖으로 영호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작은 불빛이 위로가 되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미연은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으며 또 사랑을 주는 여자가 되었다. 이제는 영호와 서로를 뜨겁게 느끼고 서로의 가슴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댓글로 미연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